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회계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회계감사와 세무 분야의 회계사가 하는 일, 그리고 향후 진로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꼭 딜 쪽의 이야기도 영상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첫 직장이었던 3일회계법인 동기들 중에서 딜 본부 소속이었던 동기 2명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일회계법인에서 아는 회계사와 감사본부 입사 동기였고, 감사본부에서 일하다가 파스본부, 그러니까 딜본부죠. 딜본부로 트랜스퍼를 해서 약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국내 10위권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운용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고, 3년이나 했었나? 지금은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매니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아는 회계사님 동기이고 감사 시즌 3번 정도 뛰고 4년차 때 딜본부로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제가 속했던 본부는 글로벌 코퍼레이트 파이낸싱 부서였는데 꼭 글로벌 업무만 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딜본부에서 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했던 것 같아요. 7년차 때 퇴사하여 지금은 옆에 계신 분처럼 자산운용사에서 인프라 자산 투자 및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보통 회계사가 하는 일 중에서 회계감사랑 세무 업무는 그래도 좀 뭔가 알려진 그리고 대표적인 업무인데, 딜 쪽은 뭔가 더 멋있고 약간 세련되고 그리고 막 M&A 할 것 같고 막 협상의 달인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우선 회계법인 딜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저희가 별명을 붙인 클래식 회계사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3일회계법인 딜본부에서 이제 어드바이저리 본부, CF 본부에 있었는데요. 딜은 기본적으로 TS와 CF로 나뉠 수 있고, TS는 이제 트랜잭션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고, CF는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속한 본부에서 국내 이제 대기업 중 하나인 이제 H사의 CF 업무, 그러니까 CF라 하면 이제 투자 유치나 아니면 인수합병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H사, S사 등등 여러 대기업들과 일을 하는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군요. 뭐라고 했죠? CF랑 TS. TS. 그러면 딜본부 소속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주전공이 같지는 않잖아요. 클래식 회계사님 주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TS랑 CF를 말씀드렸는데, TS 쪽에서는 이제 FDD, 밸류에이션 이런 쪽 일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는 이제 CF 본부였었어 가지고 기업의 인수합병 할 때에 거래 구조를 짠다거나 투자 유치 구조를 짠다거나 아니면은 지배 구조를 변화시킬 때 어떤 회계적인 분석이나 재무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메리 회계사님은요? 제가 있던 팀도 사실은 CF 본부였긴 했지만 저는 M&A 자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수 자문, 기업 매각 자문 이런 것부터 TS 업무에 속하는 FDD, 밸류에이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은 특성상 크로스보더 업무가 많아서 국내 대기업의 해외 M&A 업무에 많이 연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기업뿐만 아니라 P나 VC 같은 FI들의 M&A 시 FDD, 밸류에이션 또는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 유치 자문과 같은 업무도 많이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크로스보더가 뭐예요? 크로스보더는 국내 회사가 외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외국에 있는 회사가 국내에 있는 회사를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약간 해외 투자 관련된 업무를 크로스보더라고 합니다. 해외에 관련된 G 글로벌 네, 맞습니다. 본부였으니까 그렇군요. 그 딜본부 안에서도 또 다양한 업무의 분야가 있네요. 그러면 메리 회계사님 그 빅4 회계법인 딜본부에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나요? 제가 입사하던 약 10년 전에는 저희 3일회계법인에서는 모든 신입 회계사들이 무조건 감사본부로 입사를 한 뒤에 각자가 딜본부로 입사를 지원해서 인터뷰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저처럼 트랜스퍼를 했었는데요. 또 법인마다 또 매년 리크루팅 방법이 달라서 바로 딜본부로 입사하는 회계사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딜본부에 진입하게 되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감사 베이스가 좀 있어야 그 숫자 보는 그런 눈도 생길 수 있어서 보통 신입부터는 딜본부에 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딜본부에는 회계사가 아닌 분들도 꽤 있지 않나요? 회계사가 아닌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예를 들어서 외국계 대학 출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 뭐 AI, CPA 자격증을 가지고 뭐 딜본부로 바로 입사하신 분들도 많았고, 뭐 국내 IB나 외국계 IB 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경력직으로 입사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뭐 회계법인마다 좀 특성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A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외부 인력이 거의 없이 국내 감사팀 베이스를 가지신 분들을 이제 리크루팅, 그 내부 리크루팅을 통해서 이제 딜본부를 구성하는 회계법인도 있고, 아니면 비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팀에서 내부 리크루팅을 한다기보다는 외부 인력을 신규로 채용을 해서 직접 채용을 해서 좀 팀 구성을 해서 좀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회계법인이 있는 것처럼 좀 회계법인마다 어떤 특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회계법인이라고 회계사만 다니는 건 아닌데 딜본부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회계사와 비회계사의 비율이? 제가 있던 본부는 비회계사 비율이 좀 높아서 회계사가 6, 비회계사분들이 한 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회계법인이 아니네. 그쵸. 그렇군요. 그럼 이제 회계법인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메리 회계사님은 딜본부 출신의 회계사님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이직을 하나요? 옆에 계신 우리 회계사님처럼 P나 VC 같은 FI 바이사이드로 이직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여기서 바이사이드는 직접 투자를 집행하는 쪽, 또는 저같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IB 부서로 이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종종 대기업에서 M&A를 담당하는 전략부서 같은 곳으로 이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역시 딜본부 쪽이 뭔가 더 엄청 무궁무진한 세계인 것 같습니다. 앞에 소개해 주실 때 잠깐 소개는 해줬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소속된 곳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딜본부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국내 프라이드 에쿼티 운용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뭐 CB, RCPS, BW와 같은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산운용사로 옮겨서 이제 자산운용사에서는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국내 부동산이나 인프라, 그 다음 기존에 했었던 일인 기업 투자 및 뭐 공모주 투자, 이런 좀 투자 영역을 넓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투자는 한 3가지 정도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딜 소싱입니다. 뭐 부동산이든 뭐 기업이든 투자할 만한 대상을 선정을 하고 소싱을 해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검토보다는 이제 펀딩이 두 번째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PE나 자산운용사나 모든 대부분의 바이사이드 업체들이 자체 자금을 보유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야 뭐 워낙 자금이 많으니까 직접 자기 자금을 가지고, 자체 자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집행을 하지만, 이제 P나 VC 또는 뭐 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 외부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해서 투자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펀딩이라고 보시면 되고, 돈을 모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 뭐 공제회, 뭐 증권사, 혹은 보험사,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이제 펀딩을 받아서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되고, 그 펀딩을 받은 돈으로 1번에 말씀드렸던 그 딜소싱한 업체, 부동산이나 뭐 기업 이런 쪽에 투자금을 집행을 하게 되고, 1번과 2번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세 번째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제 엑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조건을 마련해서 투자를 집행한 다음에 뭐 몇 년 뒤에 그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기대 수익률을 충족을 시켰을 때 이제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작업, 이 세 가지가 투자 쪽 바이사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저나 여기 있는 옆에 계신 회계사님이 주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단계에 있을 때 다 컨트롤하는 역할을 회계사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조금 여기 옆에 계신 회계사님보다는 조금 더 작은 운용사에 있다 보니까 저는 세 가지 업무를 전부 다 좀 총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직하기 전 PE 쪽에 있었을 때, 지금은 자산운용사에 있는데 PE 쪽에 있었을 때는 조금 더 큰 회사였어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임원진들이 수행해야 되는 펀딩이나 딜소싱 업무들은 제가 수행하진 않고 저는 이제 투자 검토나 실무 쪽 일을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네. 판단 이런 거를 네. 검토하는 건가요? 운용사로 넘어와서 팀장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제 그런 판단을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리엘 기사님은요? 저도 동일하게 자산운용사에 있지만 저희는 좀 더 종합자산운용사여서 주식이랑 채권 같은 전통자산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고요. 옆에 회계사님 말씀하신 부동산, 기업금융, 인프라 투자는 대체투자 부문에 있고 저는 대체투자 부문에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여기 옆에 계신 분보다는 조직이 커서 딜 소싱 같은 부분은 저희 본부장님, 팀장님께서 담당을 하시고 저는 펀드 레이징 그리고 투자를 검토하고 그리고 투자를 실행하고 운용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엑싯 부분을 담당하는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아 뭔가 진짜 이 투자의 세계를 알아가는 느낌이네요. 딜 쪽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적성이나 성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뭐 회계사 자격증 말고 더 필요한 소양 같은 거 있을까요? 영어 같은 거 잘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좀 여러 생각들을 해봤는데 사실은 뭐 어떤 성향이 필요하다라고 딱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 어줍지 않은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딜 쪽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스페셜리스트를 좀 추구하는 분이라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추구하는 쪽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감사나 텍스 쪽, 세무 업무 쪽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어떤 한 분야를 좀 진중하게 파고들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이 딜 쪽은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한 방면을 뛰어나게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다방면을 두루두루 잘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사람과 만나서 뭐 어떤 협상을 할 수 있고 뭐 말을 잘해서 세일즈를 할 수 있고 이런 좀 다양한 영역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회계사를 할 수 있다. 이 성향과 약간 비슷한 건가요? 네,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성적인 사람은 좀 안 어울릴 수 있나요? 사람 만나기 힘들어하고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딜 업무는 결국엔 딜도 이제 딜이라는 건 협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법인에서 하는 딜 업무는 협상을 자문하는 일이고 직접 이제 조금 더 바깥의 영역으로 나와서 이제 뭐 투자의 업계에 들어오면 그 협상을 직접 수행하는 일인데 어쨌든 사람을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고 조건을 끌어내고 어떨 때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박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회유할 때도 있고 그치. 아니면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국어를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스킬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면 이쪽 업무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되는데 그러면 메리엘 기사님은요? 사실 딜 본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격증 필요 없는 업무 같아요. 실제로 회계법인을 나와서 시장에서 나와서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분들 중에서 한국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매우 적으시고 또 일부러 한국 회계사의 그 보수적인 약간 숫자쟁이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명함에서 아예 자격증을 지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격증보다 더 필요한 소양은 뭐 최근에 M&A 마켓에 대한 관심, 계속 지속적인 관심 또는 최근에 트렌드인 인더스트리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 또는 뭐 네트워킹 아까 옆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이 딜 마켓이 다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한 마켓이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영어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영어를 되게 잘합니다. 저는 저는 잘하지 못합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혹시 회계사로서 딜 쪽 전문 분야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하실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주시죠. 회계사로서 딜마켓을 우리가 지금 딜이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마켓에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은 재무 분석을 통해서 나만의 뷰를 가지고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산을 마케팅하고 뭐 셀링할 때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 거고요, 뭐 이 회사의 강점은 어떻고요, 이런 정성적인 설명보다는 향후 세업 계획은 어떻게 되고 이 회사의 뭐 영업이익은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향후에 엑시트할 때 밸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뭐 투자자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계사들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의 예를 들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저랑 같이 딜을 하는 입장인데, 그 친구의 경력을 보면,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였다가 자기 사업을 수행을 했다가 그 다음은 시행사에 들어갔다가 뭐 M&A 어드바이저리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저랑 같이 이제 딜 관련된 뭐 투자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지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제 뭐 자문을 하거나 투자 쪽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직접 딜 업무를 하거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친구랑 만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딜 쪽에 한정돼서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이렇게 회계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까 말했던 소프트 스킬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스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회계사들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과 대비되는 강점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딜 쪽을 원하신다면 회계사를 베이스에 깔아두고 회계사로서의 능력을 베이스에 깔아두고 뭐 다양한 업무, 뭐 예를 들면 굳이 뭐 시행사가 뭐 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영역에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양한 일을 해보기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스킬을 늘려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계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폭넓게 아는 시간, 그리고 딜 쪽 분야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아는 회계사와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